많아도 분쟁이 있고요. 없어도 분쟁이 있고요.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100% 만족하는 결론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해요. 그러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분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숙 변호사입니다. 올해 만 나이로 하면 이제 57되고 연세는 36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상속 문제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는데 2015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 무려 1.5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법이라든가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 6.25 이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6.25 무렵에는 우리가 환갑이 지나면 다 웬만하면 사망하셨어요. 부양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늘어난 재산이라든가 남겨진 재산에 대한 분쟁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 당시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80, 100세까지 사시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거는 그 시기에 내가 80세까지 살 줄 모르고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니까 이 노인분들의 생활 문제, 부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그다음에 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산 가치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1,000만 원짜리 논을 물려받았는데 이게 소송할 때 무려 6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커지다 보니까 한 자녀에게 일부 자녀에게만 이걸 분배하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커졌고 그로부터 박탈된 그 자녀들이 그 소송을 해서 가져왔을 때 자산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대두됐다 하면 대부분 소송으로 비화된다. 상속은 우리 시대의 가장 보통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상속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는데 우리들의 일반 서민들의 생각에는 상속 분쟁이라고 하는 게 뭐 대기업 재벌 총수나 뭐 연예인들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요, 많아도 분쟁이 있고요, 없어도 분쟁이 있고요, 조금만 남겨도 분쟁이 있고 빚만 남겨도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져가야 되는가,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는가, 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상속 재산의 특징은 상속 재산이 정리만 됐다라고 하면 구구단처럼 정확히 원단위까지 재산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상속 분쟁에 있어서 이제 함정이 뭐가 있냐면, 과연 그러면 부모님의 재산이 1억이었느냐, 미리 준 것까지 찾아낸다면 3억이었던 것이냐,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 대부분의 상속 분쟁에서는 돌아가시기 이전에 자녀들별로 지급한 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다른 자녀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가르쳤는데 유학을 보냈다라든가, 상속 재산 분쟁에 있어서는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증여됐던 재산들을 전부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소송과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분쟁이 돼서 재산이 있든 없든 빚만 남았든 누가 이것을 상환할 것인가,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해요. 일단은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시작했다라고 하면 원소가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부모님도 자녀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지 시점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이 정확히 이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한 사람은 혼수를 해주고 한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고 한 사람은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똑같은 돈을 들였어도 이게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은 사람 입장에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에 있어서 모든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100% 만족하는 결론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현명한 상속 준비는 사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미리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하실 것은 증여를 미리 할 것인가, 내가 남겨놓고 돌아가실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미리 증여한다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전부 공개를 하고, 이 재산 이런 재산 중에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고 이게 정확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개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라고 하면 그 증여하시는 분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만약에 그대로 두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것이 n분의 1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특별히 챙겨야 될 자녀가 있어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던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을 통해서 일부 상속을 변화시켜서 한 자녀에게 좀 더 가게 하시던,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유류분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정말 강력해서 유류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100% 반드시 반환해내다. 아무리 미운 자식도 유류분권은 반드시 있더라. 그 아들이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유류분만큼은 남겨주셔야 합니다. 유류분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90%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래요. 자녀분들이 많으면 유언장을 수시로 쓰시라고. 왜냐하면 유언장을 여러 개를 써도 효력이 있고 100장이 나와도 최후의 날짜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유언장으로 남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유언장은 5가지가 있지만 기억하실 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필 유언장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입니다. 공증이라고 하죠. 일단은 공증으로 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우리 부모님이 작성한 게 아니다,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을 없앨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자필 유언장이 있는데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이라고 해서 전체 문장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정확히 주소를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주소를 쓰시고 날짜를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도장은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서명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도장이나 막 도장이라도 꼭 찍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유언장만 유효하기 때문에 날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소는 동 호수까지, 그다음에 번지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과거의 판례에 보면 암사동에서 멈췄습니다. 번지수를 안 쓰셨어요. 근데 암사동에 홍길동이 한 명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된 경우가 있어서 이 각각의 요건을 다 지키셔야 되고 반드시 자필이어야 되고 복사문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타자해서 출력하신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추셨다라고 하면 유언장은 일단 유효한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면 즉시 이걸 들고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서 저도 이제 곧 60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아직은 쓰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볼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아들을 위해서 100억을 물려준들 1000억을 물려준들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잃는다라고 하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돈을 물려준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개인적인 취미가 캠핑입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 가서도 새로운 집을 늘 짓죠. 매주 캠핑장을 다니면서 1년에 수십 곳을 다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저는 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건 제 흔적을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이게 물건일 수도 있지만 저로 인해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자녀 또는 뭐 배우자든 그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상속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다음에 너한테만 덜 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지는 마시자고요. 최선을 다하셨듯이 그다음에 우리는 아름답게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